오늘은 대한민국 살인사건 네. 205번째입니다. 5번째요. 네. 네. 200회, 엊그제 200회 했는데 벌써 200회를 또, 넘어서 네. 205회. 오늘 제목은 뭐 유동수 사건이에요. 그냥 미리 말씀드리고 가야지. 유동수는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네. 그 유동수 사건은 아마 이제 최근에 우리가 사건 한 거 중에서 가장 최근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 막 우리 구독자님들도 또 홍 박사님도 이거 뭐 작년에 네. 이거 시끄러웠잖아요. 난리 났었죠.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그냥 요즘에 스토킹 범죄하고 이어지고 있고 막 이래서 네.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돼요. 비교적 최근 거지만 네. 좀 제가 좀 뽑아왔어요. 좀 조사를 해가지고 좀 뽑아왔습니다. 이게 발생한 게 2020년 작년입니다. 재작년이죠. 예. 재작년 2020년 7월 26일 날. 예. 한여름이죠. 01시 42분경에 새벽 시간에 이제 그 용인에 있는 그 땡땡갈비집이 있어요. 그 네. 직원 이제 여성분이 40살 먹은 여성분이 한테 자기하고 같은 그 갈비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 40살 먹은 그러니까 네. 아마 친구뻘 되나 봐요. 동료. 예. 동료 그 여직원이 카톡이 메시지가 와요. 새벽 시간에. 예. 새벽 2시가 다 돼 가는데 예. 그 내용인즉슨 네. 대전에 있는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나 급히 대전 내려왔어. 그러니까 그 친구를 내가 병간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한 20일 정도 내가 출근을 못 하겠어. 예.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네가 사장님한테 이런 사정을 얘기해 줘. 그런 내용이에요. 본인이 직접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렇죠. 새벽이라서 그런가? 같이 근무하는 동료 여성한테 예. 그 얘기를 하면서 네가 가서 아침에 출근해서 예. 말해달라. 내일 출근해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카톡 받았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여성이 촉이 좀 있나 봐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동료분이요? 예. 연락을 해온 그 여성은 조선족이에요. 네. 조선족 여성인데 카톡 쓸 때 이 존댓말 같은 거 잘 못 쓴대요. 아, 그분이요. 카톡 내용이. 예. 그리고 경어를 잘 안 쓴대요. 거의 네, 반말 반말 비슷한데요. 그 한국말이 서툴어서. 예. 근데 그날은 카톡 내용이 평상시 카톡도 많이 주고받잖아요. 예. 그거하고는 영판 달라. 아주 그냥 깍듯하게 그 어떤 경어를 사용해요. 아, 얘가 왜 갑자기 이렇게 경어를 사용하지? 얘 말투가 아닌데 이거. 그래서 이거 전화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까? 예. 이런 생각하다가 너무 늦은 시간이잖아. 새벽 2시가 넘었으니까. 예. 그래서 포기하고 밤날 해 뜨자마자 전화했어요. 그 여성한테.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아요. 전화기가 꺼져 있잖아요. 그거. 네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전화기 저 배터리가 다 됐나?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점심시간 정도 좀 지나서 예. 2-3번 정도 전화했는데 여전히 오프 상태야. 계속 안 그 여성 받아요. 전화가. 예. 그래서 점심 이후에 아마 출근하나 봐요. 이 타임제라. 그럴 수 있죠. 또. 이제 출근해가지고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예. 이 조선족 그 A라고 합시다. 편의상 그 네. A라는 그 여성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전부 물어봐요. 아, 대전 간다고 말했던 그 A가 그 A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다들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A의 주변에 A 알만한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예. 그 당시에 A는 그 용인 처인구 네네. 거기 처인구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같이 외삼촌하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외삼촌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이제. 했더니 외삼촌도 나 너한테 보낸 거랑 똑같은 내용의 문자 받았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외삼촌도. 예. 대전에 있는 친구가 교통사고 나서 한 20일간 병간호하느라고 못 올 거예요. 외삼촌 하는 식으로 보낸 모양이지. 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외삼촌 대전에 사는 친구 A 친구 교통사고 났다는 애 전화번호 알아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알려줘요. 전화번호를. 네네. 대체로 해외에 나와가지고 이제 취업해서 사는 사람들끼리는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하고 연결되는 사람들 전화번호는 다 공유해요. 그렇죠. 그 특징이에요, 예. 특징. 수사를 해보면 그게 쉽더라. 그거는 좋더라고. 네네. 전화 공유를 정말 잘해요. 여기 뭐 연고가 없다 보니까. 연고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랑 긴밀하게 지내야죠. 맞습니다. 예. 그 외삼촌한테 그러면 외삼촌 그 대전에 있는 A 친구 전화번호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알아.
그 전화를 이제 알려줬어, 전화번호를. 네네. 그 전화를 이제 이분이 직접 걸어요. 그렇죠. 확인해 보면 되죠. 전화를 걸었더니 네. 그 친구가 대전에 있는 친구 전화 받더니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무슨 교통사고가 나? 그러고 에이 나 걔 만나지도 않았어. 네. 무슨 얘기야?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여자가. 놀라요, 이 놀라고 여성이. 말고. 그래가지고 그걸 옆에 있는 동료한테 또 얘기해. A가 나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A라는 동료가 야 이건 이상해. 이거 뭐 문제 있는 거야. 신고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를 7월 26일 날 저녁에 용인 동부경찰서 실종팀에 찾아가서 실종 신고를 하는. 잘하셨네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실종 신고를 했어요. 자, 용인 동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그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사안이 이거 심각한 거 이거. 이상하죠. 이거는 네. 단순한 실종보다는 범죄하고 연루됐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높아 보여요. 이건 실제로. 높아 보이죠. 네. 누가 봐도. 네. 이거 뭐 문제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실종팀에서 강력 사건하고 연관이 있어 보인다 해서 바로 강력팀으로 사건을 주는 게 아닙니다. 네. 기초적인 건 해야 돼요. 실종팀에서. 네. 그래도 이거는 여전히 강력 사건하고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 주는 거거든요. 네, 네. 오는 거 휙 보고 지들이 판단해서 대충 보고 넘겨주면 맨날 강력 다 그거 맡아야 돼. 그럼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A 씨에 대한 그 통화 내역을 긴급하게 수신받는 거예요. 이제 일단 협조받아서. 빨리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A 씨하고 통화한 사람들 쭉 있죠. 그 사건 어간에 네, 전후에 네. 그 사람들을 전부 통화자 전화번호가 나올 거 아니야. 네. 그 사람들한테 또 일일이 다 전화해서 체크해요. 그리고- 몇 시에 최종 이 사람하고 통화한 적 있습니까? 그때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런 걸 쭉 통화를 이제 네. 해요. 그 와중에 예. 7월 27일 날 그러니까 하루 지나서 이제 아침 8시 16분경에 예. 이 A 씨의 전 남친 예. 전 남친이야 지금 안 만난 헤어졌어요. 예. B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예, B하고. 예. 그랬더니 B가 나 A하고 5일 전에 한 번 만났다. 5일 전에. 예. A하고 5일 전에 한 번 만났다. 그러고 나 통화 언제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 예. A가 어디에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헤어진 여잔데. 예. 이렇게 하면서 퉁명스럽게 경찰한테 대답하고 탁 끊어버리는 거야. 이 B가. 예. 근데 경찰이 이 B한테 집중해서 전화를 해서 자꾸 이것저것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이 친구가 B하고 A가 꽤 오랫동안 사귄 사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줬어요. 아, 예. 경찰한테. 그러니까 저 신고한 친구는 A가 아마 평소에 속이는 얘기를 서로 많이 주고받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해가지고 이렇게 얼마 관심을 전에 갖죠. B하고 결변서를 내가 B 잘랐어. 그만 만나자고. 네.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야. 그런 내용까지 경찰한테 알려준 거야. 네네. 그 경찰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대체로 이런 사건은 전 남친 같은 경우가 조금 가능성이 높잖아. 높죠. 예. 그러니까 전 남친 얘기를 경찰이 들으니까 그 전 남친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야 구체적으로. 예. 이제 뭐 사실은 듣기에 따라서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 그럴 수 있죠. 없어진 그 26일 경에 당신 뭐 했습니까? 뭐 이렇게도 물어봤겠지. 예. 알리바이 알아보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불쾌했겠지. 예. 그런데도 이제 얘는 뭐 내가 어떻게 하냐고 막 퉁명스럽게 하면서 전화를 끄는 거지. 그럼 뭐 여기까지는 일견 그럴 수도 있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뭐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예, 없어요. 헤어져가지고 내가 그 여자 꼴도 보기 싫어갖고 뭐 내가 왜 나한테 얘기하냐 이럴 수도 있죠. 그래 일단은. 맞아요. 예, 예. 그렇지만 근데 이상하게 예. 참 수사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꽂히는 데가 있어. 그 느낌이 좀 뭔가 야, 있으세요? 이렇게 전화번호를 쭉 읽어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 딱 멈추는 그런 전화번호가 있어.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걸 이제 갈매기 표시 딱 하고 거기에 또 집중하는 경향도 있어. 근데 용케 또 그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 또. 그래요? 퍼센테이지가 높아. 사람 참 묘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감인가 봐요. 감. 그러니까 그런 뭐 감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참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약간 사족인데 대학원 다닐 때 한 친구가 같은 연구실에 있는 친구가 그런 그 수사관의 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연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안 이게 돼요, 입증을 하거나 뭐 증명을 하거나 뭐 이게 안 되니까 그 결국은 이제 포기했는데 네. 그거에 관심 가졌던 친구도 있었어요. 맞아요. 수사관의 감. 근데 아마 그 연구해보고 싶겠지만 과학적으로 그거로 해서 안 되니까요. 설명이 부족해. 이거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 도둑놈 막 도망가요. 네. 우리 내가 반장할 때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이 먹어서 뛰다 보니까 도둑놈은
앞서가고 우리 직원들 젊은 직원들은 앞서가고 내가 맨 뒤에 헥헥거리고 따라가다가 예.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저 그 건물 들어가갖고 계단으로 예. 막 뛰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바닥바닥 막 계단으로 따라서 막 올라갔어요. 내가 맨 늦게 헉헉거리고 이제 현관 입구에 딱 들어가서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딱 보니까 계단이 참 끔찍해. 내가 저기를 어떻게 뛰어 올라가지? 그러는 순간 이제 그래도 가야지 하고 딱 뛰어 올라가려다가 순간적으로 귀에서 찡 하는 소리 들렸다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 귀에서 찡 하는 소리 들려서 아이고 하고 깜짝 이렇게 멈췄어. 멈추고 딱 보니까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밑에 공간이 있잖아. 네네. 여기를 가보고 싶어. 계단 요 밑에 남은 공간. 밑에 거기 가서 왜 이러지? 아우 씨. 그러고 거기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어. 범인. 거기 나와. 거기 그 수갑질로 데리고 왔잖아. 그걸 뭘로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 이거는 나도 입증할 수도 없고 예. 이거 뭘로 표현할 거야 이걸? 이게 분명히 없는 현상은 아니야. 있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뭘까요? 뭐라고 설명하기 왜 귀에 소리가 들리냐고 올라가려는데. 그 뭐였을까요, 진짜? 나는 그거 내 스스로 진짜 궁금해요. 그 육감 교수님, 식스센스. 식센스. 예. 글쎄 모르겠어요. 난 좀 하여튼 그래서 B한테 집중했는데 진짜 아주 속된 말로 쿠사리만 듣고 전화 끄는 거예요. 네. 형사 입장에서. 예. 그럼 결국은 이제 A 그 없어진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는 게 이제 급선무죠. 네. 그래서 7월 26일 날 새벽에 전화 왔는데 그러면 그 전날부터 봐야 되겠죠. 네. 퇴근한 이후부터 그렇죠. 예, 이쪽 동선을 퇴근까지는 보면 되겠죠?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7월 25일 날 예. 없어지기 전날 이제 동선부터 쭉 따가기 시작했어. 예. 갔더니 퇴근 시간이 21시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녁 때 나와서 일하고 저녁 때 가고 또 예. 늦게 나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딱 점심 형태의 식사, 근무인가 저녁 봐요. 식사 요거 딱 할 수 있는 시간. 예. 7월 25일 날 21시 30분에 퇴근을 했어요. A가.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퇴근하기 전까지는 동선이 나와 있는 거지. 식당에 있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예. 이제 동선만 파악을 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퇴근 이후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게 그 다음날 오전이잖아. 예. 그때까지 이제 딱 그 선정을 구간을 정해놓고 그렇죠. CCTV 확인 작업 들어가는 거야. 이제 나간 모습에서부터요. 나간 모습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연장해서 따라가면서 이제 이분의 흔적이 어디 있는지 예. 동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CTV 확인을 했더니 그 결과 예. 7월 25일 날 자, 밤 9시 30분경에 퇴근을 해요. 예. 근데 이 A가 쭉 그 CCTV를 따서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 집으로 안 가요. 처인구에 있는 외삼촌하고 같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네. 글로 안 가요. 그 어디로 가요? B의 거주지로 가요. 전 남친? 전 남친 예. B의 거주지로 향해요. 그리고 예. 그 당일날 21시 57분경에 이제 그 가보니까 A가 B의 빌라 1층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나와요. 그럼 일단 들어갔네요. 일단 거기로. 그 빌라가 있는데 예. 그 빌라에 B가 살고 있는데 공동현관으로 1층. 딱 예. 들어가. 이거를 따라간 거 굉장히 고생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예. 퇴근한 식당에서 퇴근한 CCTV가 잡혔죠. 예. 그 CCTV에서 나간 방향을 쭉 따라가면서 길거리에 있는 CCTV를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향 그래서 어느 계속 방향. 계속 이 여성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가가지고 따라가서 보니까 B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향해요. 예. 그래서 B가 살고 있는 그 빌라의 현관에 있는 CCTV를 또 깠더니 예. 그걸로 들어가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간 건 맞네요. 그때 이제 이 공동현관으로 진입하는 모습에 이제 이 여성의 모습이 나오는데 특징점이 하나 나와요. 뭐예요? 아주 굽이 높은 흰색 샌들을 착용하고 있더라. 7월달 여름이니까 샌들인데 흰색. 흰색 굽이 아주 높은 거. 예. 샌들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공동현관으로 들어갔어요. 예. 물론 그 빌라는 B만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빌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그 A가 연고가 있는 사람은 그 빌라에 사는 사람 중에 B야. 현재 드러난 거로는 네네. 물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C, D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B는 진짜 용의자거든요. 의심되죠. 예. 그리고 그 공동현관까지 들어가는 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후에 나오는 모습은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빌라 안으로 들어가서 어딘가에서 없어진 거야 이게. 예. 그러면 이제 B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나머지 형사들은 그 빌라 동 전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뽑아가지고 전화번호를 뽑아서 이 A하고 통화 기록이 있는지를 대조합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혹시 딴 있을까요? 사람일 수도 예, 있으니까. 예. 근데 없어.
그러면 비밖에 그러면 없죠. B밖에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B를 용의자로 선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네. 자, 이 정도 되면 실종팀에서 수사할 일이 아니지. 이제는 범죄로 이 넘어가죠. 정도 되면 네. 뭐 기초조사 다 끝났잖아. 네. 이건 누가 봐도 강력 사건이야 이거. 그래서 실종팀에서 7월 27일 날 강력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강력 사건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이유가 이제 딱 나오죠. 첫 번째, A의 휴대폰이 오프 상태라는 거. 네, 꺼졌어요. 소식 구절이야. 네. 두 번째, 없어지고 나서 오프되고 마지막 통화 친구한테 그 문자 보내고 난 이후에 생활 반응이 현재까지 없어. 그러니까 뭐 카드를 쓴다든지, 카드를 쓴 것도 없고, 교통카드를 버스도 없고, 쓴다든지, 휴대폰을 뭐. 사용한 흔적도 없는 없고, 거야. 예. 없는 거야. 그러면 자, 휴대폰 꺼졌는데 그 이후에 생활 반응이 없다. 예.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A의 소재를 아는 사람이 없어 주변에. 지금 어디 행방불명이 되는 완전 거예요. 행불이야. 네. 이 정도 되면 이거는 강력 사건이지.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고가 생겼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강력팀하고 협의해서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받은 팀이 강력 2팀이에요. 예. 사실 난 이제 강력만 했잖아요. 네. 실종팀에서 이제 그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와요. 네. 근데 어떤 실종팀은 그 되지도 않는 얘기를 막 해가지고 지들 기초조사도 안 해보고 무작정 야 강력으로 떠밀라고 떠넘기기. 떠넘기기 위해서 갖고 오는 경우 있어. 그러면 불딱 지나가고 막 싸우지. 제대로 다시 보고 그래갖고 얘기하라고. 뭐 이제 저 실종팀은 이제 저 여성 청소년과장이 예, 여청. 하고 난 이제 수사과장하고 형사과장 하니까 싸워. 기초조사 정도는 해가지고 강력 사건이라는 저 어떤 근거는 가지고 와서 줘야지. 지금 이거 아니라도 정신없이 형사들 뛰어댕기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만약에 말이야 내가 이렇게 줬는데 말이야 나중에 죽어서 발견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러면 또 막 싸우게 되지. 그래도 기초조사는 이 새끼들 하게 돼 있잖아. 이런 건 이게 사실 싸움들 많이 해요 동료끼리. 그래 개새끼 수새끼 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그 또 툭툭툭 털고 막걸리 한 잔 먹고 또 이제 이 과장 김 과장하고 또 이게 참 웃겨요. 지금 퇴직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애들 장난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 어떤 때는 가끔. 그 당직 한번 전반 쓰느냐 후반 쓰느냐 그거 갖고 싸우고 그게 뭐라고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어. 그 당시에는요. 끝나고 그 나와서 당시에. 보니까 참 부질없는 것들인데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 이제 강력팀에서 배정이 되는 게 그거 받은 게 강력 2팀이야. 강력 2팀이 즐겁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이거 해결을 잘하면 또 좋죠. 실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강력 2팀에서 실종팀에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기초수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통화내역 조인이 그거 다 뽑아준 거 자체로도 얼마나 편해. 그럼요. 일하기가. 네. 가지고 가서 B가 살고 있는 거주 주변에 수색을 해요. 네, 혹시 뭐가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얘기하는데요. 이제 쓰레기통 까기라고 그러는데 우리끼리. 네. 이제 그 어떤 범죄 용의 장소라고 이건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 네. 그 현관으로 들어가서 요 공간 내에서 안 나왔으니까 요 공간 내에 피해자가 뭐가 일이 있거나 있어요. 죽었거나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피해자로부터 유리된 뭔가가 쓰레기통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통을 엄청 잘 까거든요. 쓰레기통 까다 보면 참 말로 표현하기 더러운 물건들 참 많은데 그렇죠. 예. 그 장갑 끼고 이제 쓰레기통 까는데 잘 까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쓰레기통이 있을 만한데 그다음에 길 밖에 쓰레기통 그거를 또 회수해서 가지고 와서 모아놓는 집화장까지 다 까요. 아이고. 그 쓰레기통 뒤지는 데는 아주 이력이 났어요. 이력이. 그거 교수님 그럼 쓰레기 길에서 그냥 가정집 이런 내놓은 거 뒤지면 또 대로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담아야지. 다 본 다음에 깨끗하게. 다 담아야지. 아유. 마스크 쓰고 다 저 장갑 끼고 손으로 뒤적거려 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찾아보고? 다 해서 또 아이고 이것도 보통 일 아니네요. 다시 싸고 그 저 이상 없는 거 살살살 옆으로 밀어놨다가 다 한 다음에 다시 모아갖고 싸서 또 깨끗하게 해놓고. 해. 또 쓰레기 막 해치고 있으면 또 그 친구들. 지나가던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 주민들이 와가지고 뭐 쓰레기통 왜 그 냄새나게 그 뒤집어 까냐고 막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 건물 거주지 주변 전체 수색을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공동현관 들어가는 CCTV 있잖아요. 네. 아까 그 하얀색 샌들 신은 거 네. 그거를 이제 전체 통으로 뽑아가지고 정밀 분석을 정확하게. 들어가요. 예. 그래서 지방청 과수 7팀 4명이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거주지 주변 쓰레기장, 의류 수거함 이런 데 싹 다 이제 수색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다가 7월 27일 날 당일날 17시경에 네. 과수팀이 그 B의 거주지 앞에서 네. 앞 쓰레기 그 분리수거장을 이제 수색하다가 어이. 발견한 게 뭐였냐면 유산균 소취제. 이게 뭔 줄 알아요? 그 냄새 냄새 그 아주 초강력 탈취 효과 예. 있잖아요. 유산균 소취제. 예. 요거를 발견을 했어요. 이제 그 형사들은 이제 그거 보는 그 각도가 달라요. 그렇죠. 예. 형사들이 보는 각도는 유산균 소취제 이렇게 강력한 냄새 제거제를 의류 수거함에 넣어놨다는 얘기는 거 바꿔서 얘기하면 피냄새 제거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형사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씨 악취 이거 제거하려고 썼구만 그러지. 뭐 이랬겠지. 근데 형사들은 그거를 보고 유산균 이 소취제가 이게 쓰레기 분리장에서 이거 나왔다는 얘기는 그 건물에서 나온 물건일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이거 혹시 시신에서 나온 피냄새 제거용 아닐까? 예. 그래서 확보를 해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섹터를 넓혀요. 막 의류 수거함까지 다 이제 막. 이제 뭐가 하나 나왔으니까. 의류 수거함에서 최근에 버린 것 같은 이불 한 채를 발견해. 예. 이불. 예. 이불 한 채. 그래서 이불을 펴놓고 돋보기 갖다 놓고 정밀 감식을 해요 또. 예. 그랬더니 혈흔 같은 모양이 이렇게 보여요. 네. 네. 근데 이제 피가 이불에 묻어가지고 말라버리면 까만색 점으로 나와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물 같은 거 면봉에다 물을 묻혀갖고 약간 이렇게 문질러 보면 피는 싹 빨개지죠. 번지죠. 예. 예. 페인트는 안 번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그 이불을 가지고 이제 그 쫙 펴놓은 상태에서 일단은 네. 형광 반응을 좀 보자 해가지고 블루스타 용액 아니면 루미널 예, 시럽 예. 쫙 뿌려. 예. 그랬더니 두 번 모두 양성 반응 나와. 발광 반짝반짝하는 형광 반응이 나와 이불에서. 그럼 피가 여러분들. 묻었다는 그렇지. 얘기네요. 이거는 이 이불에 분명히 피가 묻었다. 예. 근데 이거는 믿으면 안 돼. 여태까지도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까지도 확신하게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렇죠. 우리가 덮고 있는 이불도요.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저 엉덩이에 뽀드락지가 나가지고 잠자다가 묻었을 수도 예. 있어요. 그거 갖다 놓고 블루스타 용에 뿌리면 나와요. 나올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확실하게 그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이불에서는 의외로 피 많이 나을 것 같아요. 혈흔 반응 나와요. 코피가 날 수도 코피 날 있고 수도 있고요. 상처도 있을 수 예. 있고. 응. 그래서 이때까지도 믿지 않았지만 좌우지간 이게 차곡차곡 그 유산균 소취제.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버린 그 아직까지 비교적 멀쩡한.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불이 버릴 만한 거예요. 그렇죠. 버릴 만한 이불을 버린 거냐 아니면 너덜너덜 이불이니까 어차피 버려야 할 이불이었냐 네. 요거를 먼저 판단하겠죠. 네. 버릴 만한 이불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정한 거고. 그러니까 버릴 이유가 없어 보이는 이불인데 왜 그렇죠. 버렸을까 싶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발광 반응 검사를 한 건데 양성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름대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다. 효과가. 네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경안길 주변에 있는 쓰레기 수집장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거기 모아놓는데. 여기 거 가는데 가서 쓰레기 봉투를 다 이제 개봉 시작해요. 이제 그게 제일 이제 지랄 같아요. 그게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엄청나게 악취나요. 이만큼 그냥. 쌓여.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 가서. 네. 그래서 그냥 막 이제 쓰레기 봉투 다 열어보는 거야. 이제 그 쓰레기 집화장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예. 여태까지는 이제 A라는 원룸, B가 속해 있는 원룸 앞쪽에 있는 것만 뒤졌는데 예. 거기에서 이불하고 유산균 소취제가 나오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여기에 나온 그 쓰레기를 모집하는 모았는데. 이제 그 모집장에 가서 수집장에 가서 이제 봉투 까기 시작하는 거야. 와, 이게 한도 끝도 이게 네.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도 아니고. 거기에서 근데 찾았어요. 뭐를 찾았어요? CCTV 속에서 흰색 굽이 높은 샌들이 있었죠. 아, 그 신고 들어간 예, 거. 예, 그 샌들을 발견했어요. 비닐봉지 속에서. 예. 그래서 그거를 잽싸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그 없어진 A라는 여성의 언니한테 발송을 해요. 이거 동생이 최근에 신고 다니던 샌들이 맞습니까? 아, 예. 우리가 CCTV로 보이는 샌들은 그냥 겉에 외형만 보이지 명확하진 않잖아요. 예. 근접 촬영한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A의 언니한테 사진으로 발송해서 예. 이게 동생이 신던 그 흰색 샌들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 언니는 알아요. 이거 동생 신었던 거 맞다. 동생이 왜 그렇게 내가 잘하냐면 동생이 새 샌들을 사가지고 자랑 삼아서 가지고 와서 나한테 보여준 지가 한 달이 채 안 됐다. 아, 그 근래 산 거네요. 난 눈에 선하다. 그 상표하고 이거 다 보니까 네. 내 동생이 신었던 흰색 샌들이 맞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 이제 형사들은
아 이건 살인 사건 맞다고 봤겠죠. 그렇죠. 신발을 내다 버렸다 그러면 뭐. 예. 그래서 이제 고민했대요. 아 이 정도면 B 이놈을 긴급 체포할까? 예. 그래갖고 조져버릴까? 그래서 그냥 까고 들어갈까? 이 정도 증거 수집이면 되지 않았나? 이렇게 고민을 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건 일러요. 이게 제가 까딱하면 봐도. 예. 네, 그건 일러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자, 더 이상 깔 게 없는 거네. 또 하다 보니까 그렇죠. 주변에 뭐 그것까지 다 다 하고 A는 사라졌고 휴대폰은 꺼졌고 더 이상 조사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야, 이거 봤더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B도 외국인이야. 조선족이야. 예. 이거는 굉장히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막말로 여기서 확 떴다방 해버리면 추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건 맞죠. 그래서 일단은 네. 집안을 수색하는 방법으로 긴급 체포를 선택하자. 아, 혹시 나만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지금. 압수영장을 받기에는 애매하고, 예, 예. 그 지금까지 드러난 그것만 가지고는 좀 애매하고, 예. 그냥 그 혈흔 반응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또 누구의 피인지 뭔지 여부도 지금 그 모르잖아요. 확인이 안 된 상태고, 네. A가 무슨 A의 DNA를 뽑아야지 그걸- 이불에서 나온 DNA하고 대조라도 해보지. 네. 그 애매한 상황이니까 네. 그러지 말고 요놈 집에 들어가 압수수색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왜 들어가고 안 나왔으니까. 예, 예. 그런데 들어가려고 진입하려면 압수영장이 있어야죠. 필요한데 네. 압수영장 발부받기에는 미진해요. 예. 조금. 그러니까 차라리 긴급 체포를 하면 가능하잖아. 예. 그 긴급 체포했다가 혐의가 없으면 48시간 이내에 내보내주면 되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건 어떻게 편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것도 명백히 법에 명시된 거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니까요. 아니 그리고 생각해 보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남은 건 이제 얘를 불러다 조사하는 조사하는 것밖에 수밖에 없잖아요. 없는데 얘가 지금 안 그래도 경찰이나 전화 와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하는 애고 외국인인데 그렇게 했다가 그냥 나와주세요 하고 올 수는 있죠. 그다음 내티면 그다음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일단 얘를 긴급 체포해서 데리고 나오면 네. 경찰서에 데려와서 이틀 동안 조사하는 시간에 그 집을 치우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것까지도 염두에 둔 네. 거예요. 빨리 근접해 있으니까 시간이.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19시 02분경에 굉장히 고민했대요. 고민이 굉장히 됐을 것 같긴 수사팀이 해요. 네. 갑론을박을 벌였다고 그래 이거. 애 먹을 것 같아서. 잘못하면 또 이제 골치 아파지거든. 네. 그러다가 아예 하자. 그냥 이제 우리말로 까자. 다이렉트 까자. 그래가지고 19시 02분경에 예. 초인종 삥삥 누르니까 B가 딱 나와요. 네. 그 긴급 체포 사유 말하고 바로 체포를 했는데 네. 얘 반항도 안 해요. 덤덤해요. 겁먹은 표정도 전혀 없어요. 그때 뭐지?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대요. 얘 헛다리 짚었다. 일부는 또 그랬대요. 이게 사람 죽인 놈 같으면 우리가 띵동.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살인 혐의로 이렇게 막 딱 얘기하면 내가 왜 그랬어요? 막 또 혹은 막 벌벌 뭐야 이거 떨거나, 막 응. 이래들은 뭐 표정 없이 담담하게 아유 참나 이거 왜들 이러세요? 뭐 이런 식이고 네. 이거 헛다리 짚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데리고 왔어요 경찰서로. 예. 적어도 이제 그 집은 확보됐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건 알아요. 비 혼자 있다는 건 알아요. 경찰들이 조사를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얘를 데려오면 거기 청소할 시간은 없어. 그렇죠. 적어도 저 보존은 되고 있는 거야. 네. 현장이라면. 그 딱 오자마자 이제 조사하기 직전에 휴대폰 압수해요. 네. 거기 확인했더니 네. 카톡 메시지가 전체가 다 삭제됐어. 아예 다 지워버린 다 거예요? 지워버린 거야. 이때는 또 확신 가졌대. 희망이 다시 살았대. 담담하게 올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네. 휴대폰 딱 뺏어갖고 카톡부터 딱 깠더니 싹 다 지웠더라는 거야. 그 순간에 이 새끼 맞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속해서 끝까지 모른다지 모르세지. 나 헤어져서 모른다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드디어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네. 원룸 내부를 딱 들어갔어요. 걔 이제 B가 살고 있는 네. 아주 정갈한 상태예요.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요. 네. 다만 집안에서 특별히 많이 발견되는 도구가 뭐였냐면 전지가위. 가위요? 예, 전지가위하고 도구.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전지가위가 뭐예요? 나무 나무 자르는 거 아니에요? 거요. 조경하는 데 네. 쓰는 거. 얘 B의 직업이 조경사예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조경 도구 뭐 이런 거 등등이 엄청나게 많고 네. 또 그 안에 있는 식칼 같은 거를 정밀 감식을 이제 경찰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육안으로 본 상태에서는 너무 깨끗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네.
깔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 일단 혈흔 반응 보기. 봐야죠. 자, 전체 커튼 싹 깜깜하게 내리고 하고. 깜깜하게 하고 불 딱 끈 다음에 이제 블루스타 네. 혹은 루미놀 여기서 이제 블루스타 썼어요. 네. 요즘에 블루스타를 많이 써요. 루미놀보다. 원래 예전에는 루미놀 많이 예. 썼잖아요. 블루스타 여름 반응 검사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베란다 창문 밑에, 네. 베란다 그 창문 밑에 네. 그 밑부분, 베란다 수도꼭지, 네. 그다음에 베란다 바닥, 네. 그다음에 집 안쪽에 벽면에서 일부 화장실 문턱에서 형광 반응이 나요. 아, 그럼 주로 작업한 데가 어디 같아요? 베란다. 쪽. 네. 작업이라고 얘기하면 참 슬픕니다. 음. 이 중에서 특히 형광 반응이 많이 나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 뭐 늘 가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합니다마는 화장실 바닥에 물 빠지는 배수구 이게 얼기설기 돼 있는 그 배수구 네, 네. 그거 있죠. 거기 드러내고 거기를 많이 봐요. 그 거름망 이렇게 드러내고 거기에 예. 형광 반응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 그래서 거기에서 DNA를 채취합니다. 거기에서 예. 항상 그렇습니다. 가면 네. 배수구 그 이제 망 있잖아요. 네. 그 밑쪽이 집중적으로 경사들이 봐요. 거기에서 이제 DNA 채취했어요. 네. 핏자국은 분명하니까.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진전이 돼 가고 있는데 CCTV 팀에서는 네. 아까 CCTV 그 정관에 들어가는 거 그거 이외에 정밀 감식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팀에서도 이제 이제 성과가 좀 나왔어요. 네. 7월 26일 날 이 남자의 행적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 이제는 B의 행적을 봐야죠. B가 04시 14분경에 새벽 예. 04시 14분경에 B가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나오는 게 뭐예요? 피해자가 그 여성 메고 가방이요? 여성 예, 가방. 예. 그리고 05시 40분이 되더니 가방 없이 빈손으로 들어와. 그거 어디다가 가방 버렸나? 갖다 버린 거야? 예. 07시 52분경에 비닐봉지를 여러 개 들고 나와 집에서. 네. 흰색 물체도 들고 나오고 뭐지요? 08시 38분경에 들어와. 그거는. 네. 이때 또 뭐 버렸잖아요. 이게. 흰색 물체가 샌들로 보이기도 해. 예. 그 다음에 08시 42분경에 다시 이불을 들고 나갔다가 그럼 이불 맞네요. 2분 뒤에 2분이 지난 다음에 이불 없이 들어와. 아까 그 맞네요. 과학수사팀이 이불 찾았었잖아. 네. 그거 비슷한 거야. 똑같은 네, 이불이야. 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나갔다가 10시 42분경에 큰 백팩을 하나 메고 집으로 들어와. 집에서 나갈 때는 없더니. 없는 게? 어디 밖에 나가서 백팩 하나 사갖고 온 거야. 구입하거나 주워온 거지 뭐야. 그렇죠. 그러더니 10시 42분부터 19시 24분까지 집안에서 안 나와. 예. 백팩 사가지고 들어가서. 예. 그러니까 이제 오후 7시, 8시가 다 돼가. 네. 근데 오후 7시 24분경에 조그만 가방을 메고 또 밖으로 나와. 또 나왔어요. 예. 그러고 8시 04분이 되니까 한 40분 정도 있다가 가방이 없어진 상태로 또 집으로 들어와요. 들어와. 예. 그러니까 엄청 들락날락하면서 뭘 갖다 버리는 거야 이거 보기에는. 그런 거네요, 지금. 그다음에 20시 07분경에 꺼다란 백팩을 이제 네. 메고 또 나와. 아까 사갖고 들어간 거. 네, 네. 그게 화면에 가득 차 보이더래. 꽉 가방이 찼어요, 꽉 뭐가. 들어찬 느낌이 들래. 예. 그러더니 9시 17분경이 되니까 백팩을 메고 다시 들어오는데 돌아와요? 헐렁해졌더라는 거야. 아, 백팩이. 그럼 그 가방 안에다 안에 뭘 넣어서 버렸네. 갖다 버린 거야. 예. 그 다음에 21시 23분경에 다시 백팩을 또 메고 나가. 아이고, 그러니까 그 도구로 쓰나 봐. 운반 도구. 운반 도구가. 예. 그러고 21시 이제 59분에 또 다시 들어올 때는 백팩도 없어. 제가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체크해 봤더니 이날 들락날락을 7번 했네요. 맞아요. 일곱 번. 들락날락. 들락날락. 처음에는 뭐 봉지에다 넣어서 왔다 갔다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백팩 구해 구해와가지고. 와가지고 백팩 속 뭘 담았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물건이 뭐 있는지 내용번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주장하기는 CCTV 지금까지 제가 불러드린 시간대 있잖아요. 네. 04시 14분부터 21시 59분 사이. 예. 요 틈 사이에 살인과 사체유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랬을 가능성이 높네요. 예. 문제는 이제 백팩이 이게 커도 예, 예. 시신을 담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이건 뭐예요? 잘랐다는 거지. 순간적으로 이건 토막살이. 예. 원룸 내 또 형광 반응도 엄청 많았었잖아. 예. 화장실. 볼 것도 없이 토막살인이다. 그렇네요.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아유. 굉장히 절망스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죽었어도요.
맞아요. 요즘에 토막살인, 시신 손괴살인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죽었어도 시신이 이거 온 상태로 온전한. 발견되면 그나마 형사들이 마음이 좀 덜 아파요. 그럴 것 그리고 같아요. 가책도 좀 덜 느껴요. 우리가 좀 더 빨리 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막 시신 못 찾으면 좀 죄책감 많이 듭니다. 사실 그리고 이렇게 막 훼손돼 있으면 많이 정말로 안 좋아요. 예, 많이 안 좋아요.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자, 범인은 이제 특정된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확실한 증거 수집만 남았어요. 이 새끼 네. 기소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새끼 그 카톡 다 지웠잖아요. 다. 맞아요. 카톡에 대한 그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합니다. 네. 그러고 시신 찾아야지. 찾아야죠. 유기된 시신. 이제 수색 작업에 돌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막 팀별로 나눠서 막 디지털 포렌식 팀 뛰고 뭐 여기 이제 시신 수색조 뛰고 이러는 사이에 이놈은 잡고 조사는 누군가 해야 되잖아. 네. 그건 팀장이 직접 그 차고 앉아서 조사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놈은 그거예요. 나는 범인 아니다.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네요. A는 우리 집에 오지도 않았다. 아, 오질 않았대요? 그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니 안으로 들어왔어도 우리 집이라는 보장이 어딨냐? 아휴. 이러면서 이제 버티면서 다른 집에 갔을 거다 거기 찾아봐라. 근데 다른 집 현관문 이미, 다 경찰이 뒤졌잖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까더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 새벽에 04시 14분부터 21시 50분까지 들락날락 했지. 네. 뭐 갖다 버리고 너 그 버린 백팩은 어디 있고 뭐 이런 거 이제 쭉 네. 들어갔겠지. 네. 그랬더니 그 새벽에 그러니까 가방 그 들고 두고 나간 나간 거. 이유 이런 거. 네. 그거 하면서 뭐 갖다 버렸어 그랬더니 아 그거요. 나 냉장고에 썩은 수박이 있어가지고요. 그 썩은 수박 내다 버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게 이제 고참 이게 베테랑의 차이예요. 썩은 수박을 버렸다고 그러면 썩은 수박이 대체로 무게가 어느 정도 돼? 이거 물어봐요. 네. 무게가 어느 정도 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한 5kg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박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약 5kg 될 거예요. 그 수박 5kg짜리면 얼마만한 겁니까? 그러게요, 교수님. 어? 수박. 여기서도 이 새끼 봐라. 이제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내다 버린 데 대봐. 수박 버린데. 한 300m 정도 걸어가 가지고 천변 그 개천 천변 저 상류에다가 집어던졌어요. 네. 요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물론 당연히 상류 가가지고 경찰들이 찾아야 돼요. 네. 근데 대체로 상류에 버렸다 그러면 거꾸로 찾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그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지가 버린 데에 꼭 반대되는 곳, 먼 곳을 대는 경향이 있어요. 있죠. 아무리 똑똑한 천재도 그 본능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나 저 위쪽에다 버렸어요. 그러면 반대쪽부터 수색하는 게 유리합니다. 우리한테 맞- 확률이 더 많아요. 맞아요. 예, 천변 상류에다가 5kg 정도 되는 썩은 수박 버렸다고 그러는데 썩은 수박이라고 경찰들은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시신이라고 보거든요. 시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때 썩은 수박이라는 모양이 동그랗잖아요. 그 순간 머리를 생각했대요, 형사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부터 까죠, 이제. 자, 그러면 얘 B의 집에서부터 그 천변까지 그 환경을 보면 네. 객관적으로 형사들이 판단할 때도 가까운 곳이 하류 쪽이에요. 야, 그러면 그쪽이 맞겠네요. 하류 쪽이 더 적정해요. 네네. 진짜 상류로 만약에 얘가 말한 대로 갔다면 이건 물에 버린 게 아니고 파묻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상류 쪽이라면. 그러니까 집에서 가까운 곳은 하류 쪽이야. 예. 근데 이러면 상류 쪽에 버렸다고 한단 말이야. 예. 집에서 가까운 하류를 놔두고 상류를 얘기했다면 네. 이거는 가서 묻느라고 그랬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추정을 했고요. 네네. 자, 이불 버린 것도 당연히 물어보겠죠. 어이. 이불은 왜 버렸어? 예. 그 여자와의 추억을 지워버리려고 버렸습니다. 아이고. 한 입을 덮고 잤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뻔한 거짓말이지만 계속 하는 거지. 그렇네요. 그냥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막 정말 그 팀장 정도 되니까 이거 봐도 줘가면서 접고 이제 하지만 얼마나 화났겠어요. 그럼요. 자, 그 사이에 여전히 CCTV 이제 동선 파악을 하던 그 팀에서 네.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는데 7월 26일 날 아침 7시 53분경에 네. B가 예. 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놈이 네. 집 근처 인근에 있는 의류 수거함에 비닐봉지 같은 물건을 버리고 네.
다른 장소에서 신발이 든 그 비닐봉지를 버리는 장면까지 확보를 또 해요. 아, 그럼 CCTV 로 맞네요. 아예 이제. 아까 왜 7시 52분에 비닐봉지 여러 개 들고 네. 나갔고 흰색 물체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자세하게 이제는 그래서 확인한 거네요. 거꾸로 들어가고 몇 시경에 이제 거기다 버린 거 CCTV를 또 추가로 찾은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 버리는 것까지 이제 아예. CCTV에서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백팩 그거 나갔다가 백팩 큰 거 하나 짊어지고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것도 출처도 경찰이 찾았어요. 오, 네. 동선을 따라가 봤더니 아울렛 가더니 사오네. 아울렛. 산 거네요, 그러면. 네. 사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백팩을 메고 용인교를 지나서 천변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네. CCTV에 찍힌 거예요. 그게 7월 26일 날 19시 24분, 맞아요. 20시 07분경, 네. 21시 23분경 삼분경. 세 번에 걸쳐서 보이는 거예요. 네. 백팩을 메고 가는 모습이. 그 이때 이제 내놨을 가능성이 그런 높네요. 거예요. 예. 네. CCTV는 B가 백팩을 메고 나간 7월 26일 날 19시 32분부터 19시 57분까지 이제 그 쭉 나오는데 네. 문제는 백팩을 메고 나가는 것까지 보이는데 천변으로 딱 진입한 다음에 동선이 사라져. 그 CCTV가 그 근처에 없어. 천가에 그러니까 정확한 지금 경찰이 알고 싶은 거는 백팩을 메고 가서 어디? 어느 지점에서 뭔가 백팩에서 꺼내서 버리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네. 찾잖아. 예. 근데 메고 나가는 것까지는 보이는데 어느 일정한 부분에 사각지대가 나오면서 사라져 버리는 거야. 예. 그리고는 이제 귀가해서 다시 들어오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네. 경찰들 입장에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러면 이제 광범위하잖아요. 수색하려면 엄청나게 광범위하죠. 얘가 백팩을 메고 가서 보이는 지점에서부터 얼마를 더 갔는지를 모르잖아. 알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반경을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 갖고 다 봐야 돼 그러면 또.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지. 네. 그래도 결국은 이제 천변 수색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용인 동부경찰서 수사팀 전체, 네. 그다음에 경기 남부청 기동대를 좀 동원받았어요. 네. 총동원해가지고 또 이 채취견, 아, 시신 수색경. 냄새 네네. 맡는 채취견을 3마리를 데리고 나왔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7월 28일 날 수색을 하다가 13시 50분경 네. 이틀 뒤죠. 네. 그 여성이 전화한 게 7월 25일이죠. 전화 최초 26일이죠. 6일. 예. 26일 전화하고 네. 그 이틀 27, 있다가 예. 13시 50분경에 천변에 있는 풀숲에서 비어 있는 백팩을 발견합니다. 아, 가방은 발견했네요. 예, 그게 CCTV 속에서 나왔던 백팩하고 동일해요. 그럼 그 맞죠? 가방인데. 젖은 상태였어요. 문제는 아이. 그 사건 이후에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아이. 그래서 형사들이 고민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비에 그 가방이 그 백팩이 싹 다 젖어버렸으니까 뭐가 안 당연히 나오게. 거기에서 혈흔 반응도 안 나오고 DNA도 도출을 못하는 거예요. 아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네. CCTV에서 나왔던 백팩과 똑같은 모양의 백팩이 맞아요. 이 네. 젖은 풀밭 속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 백을 찾았지만 소득 뭐가 결과적으로는 나와야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거기 또 다 뒤질래니까 네. 가슴팍까지 이 풀이 자라. 아유, 힘드네요, 천변에. 그러면. 가슴까지. 그거 어떻게 그러면 해요? 풀 깎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앞풀도 깎아야 예, 돼요. 이제 이쯤 되면 또 조경 사업에 돌입해야 돼요. 환경 사업에 형사들이 돌입을 해야 돼요. 풀 다 그래서 베야 이제 되겠네요. 이거 빼고 돌리고 뭐 이제 해야 되는데 윙 하는 거 하고 댕겨야 되는데 네. 또 이거 형사들 중에서 풀 잘 깎는 사람도 있어. 시골이 고향인 사람들이 잘 깎더라고. 그거 우리는 생각보다 위험하다고 굉장히 어렵다고 위험하대요. 눈에 그러더라고요. 튀어들어가고 예. 그래서 야, 이 백팩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와서 DNA니 그것만 찾았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가방에서 그 혈흔 반응이나 DNA 여성의 DNA 나왔으면 네. 이 새끼 그냥 볼 것 없이 그걸로 기소해도 돼요. 증거 다 해. 찾은 네.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야, 더 찾아야 돼. 또 시신도 찾아야 되니까 네. 수풀 제거 작업하자. 예. 그래서 형사들도 들고 나가고 시청에다 협조를 구했대요. 좀 같이 작업 네, 좀 그래서 해달라. 그 배낭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예. 이제 풀을 깎는 거야. 풀을 깎고 또 땅을 판 흔적도 찾아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풀을 네. 깎고. 그런데 또 비가 억수같이 또 오는 거야. 폭우가. 아유. 그래서 또 잠시 중단을 했다가 네. 그 7월 29일까지 아마 그 작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래서. 그때 엄청 고민했대요. 이거 비 많이 와가지고 막 쓸고 다 내려갈까 봐. 아, 그렇네요. 그만 멈춰라 하고 하늘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다가 7월 29일 정도에 어느 정도 뜸해졌어요, 비가. 네. 19시 13분경에 네.
다리 교각 아래에 시퍼런 물체가 둥 떠 있는 걸 발견했어. 어? 교각 아래. 네. 이건 또 오히려 폭우가 오는 바람에 떠올랐어. 그런가 봐요. 이게 하늘이 있는 거예요. 물 속이 막 뒤집어지다 보니까 아. 떠올랐나 봐요. 교각 아래 뭐 퍼런 물체가 둥 떠올랐어. 그래서 그 형사들이 그 근처 가서 엄청 뒤졌으니까 네. 그 파란 물체가 그 자리에 있었든지 없었든지 알잖아. 그렇죠. 없던 물체가 떠올라 있으니까 가서 건져온 거야. 예. 그 자리에 없던 물체 건져왔어. 수거를 해보니까 파란 비닐봉지야. 예? 그 안을 딱 열었더니 양팔이 붙어있는 몸통이 나와요. 아유, 몸통이 양팔은 나왔어요. 붙어있어. 몸통만 예. 잘린 거 상체만. 그 얼굴 없고 얼굴은 이제 목은 하체 없고, 없고. 몸통. 그러니까 어깨에서부터 어깨에서부터, 양팔, 배꼽 위에까지 위에까지. 몸통이 나왔는데 상의에 있는 속옷도 그대로 입고 있는 상태. 옷도 다 입고 옷 있어요. 입은 상태에서 토막을 낸 거예요. 아유. 그래서 그건 장례식장으로 이제 그 시신의 일부는 이송하고 네. 이후에 이제 손이 있으니까 지문 감식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DNA도 채취하니까 A가 맞습니다. 그 여자가 죽은 거 맞습니다. 희생이 되셨군요. 예. 여태까지 경찰이 추정했던 토막살인 사건이 명확하게 맞아 맞네.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예. 그리고 1차 검시를 해보니까 이제 절단면이 네. 이 잘린 부분도 이거 봐요. 네. 어떤 도구로 잘랐는지 톱을 썼는지 그렇죠. 칼을 썼는지 그런 것도 네. 보고요. 봤더니 이 목 갑상선골 그 부위 여기서부터 상부 배꼽 아래 부분 이제 이렇게 위에 부분 예. 이렇게 그렇네요. 딱 우리 국가수로 보냈다고 해요. 아이고. 그리고 22시 50분경에 현장 주변에서 발견 현장 그 주변에서 네. 추가로 다른 토막 부위를 찾습니다. 아우, 찾아요 또. 그게 어떻게 찾았냐면 예. 교각하고 이 보 사이에 네.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다리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예. 그 틈 사이에 뭔가 비닐봉지 같은 게 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열어보니까 다리 한쪽이. 아이고. 그러니까 조각해가지고 이 다리 그 교각 사이 같은 데도 또 꽂아놓고 그렇네요. 물이 넘치니까 숨겨놨던 데서 떠오르고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리 한쪽에 발견된 그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또 이렇게 파요. 팔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파야 돼요. 예, 팠더니 매장된 다리가 한쪽이 또 나와요. 그럼 나머지 반대쪽 다리네요. 예. 거기는 봤더니 바지하고 팬티도 그대로 착용한 상태. 그래서 또 국과수로 보내고요. 네. 근데 이제 남은 거는 다리 다 찾았고 몸통 다 찾았는데 머리만 남았어요. 예. 머리만. 아무리 그 근처를 수색을 해도 머리 부위는 발견이 안 됐대요. 진짜 이 잡듯이 뒤졌다고 말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거는 이 몸통과 다리가 발견된 지점에서 우리가 머리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머리는 다른 곳에 다른데요. 예. 예.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네. 그렇다면 이놈을 설득을 하자.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예. 자 이만큼 나왔으니까. 우리가 찾았다. 예. 이제 머리 찾게 해줘라. 그렇게 해서 질문을 했는데 자 이제 그 질문 내용 하는 과정에 이제 쭉 얘기가 나와요. A하고는 이 B라는 놈은 10년 전부터 같은 직장에서 만나서 연인이 됐대요. 오래 만났네요. 그러니까. 근데 두 사람은 중국에 각각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또 유부남, 유부녀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만났어요? 한국에 나와서 10년 전에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서로 연인이 됐어. 예. 예, 불륜이 됐지.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불륜이 된 거죠. 응. 그렇게 만나다가 이 여성 입장에서 안 되겠어. 예. A가 이제 그만 만나자고 요구를 해가지고 헤어졌어. 예.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끔 만나서 그 B의 집에서 성관계는 또 했어. 아이고 이게 또왜 헤어진 그래요? 것도 아닌 것도 예. 아니고 뭐라고 그래 이거.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애매한 거야 이게. 예. 가끔 성관계했어. 7월 25일 날에도 지는 뭐 A 만난 적이 없다. 계속 똑같은 말만 하네. 다만 예. 4, 5일 전에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만나서 성관계한 거는 있다. 네. 4, 5일 전에. 4, 그러니까 5일. 자기는 범인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나 7월 25일 네. 날 살인사건 난 걸로 당신들이 추정하는 날은 나 친구들하고 술 먹어서 떡이 됐어. 그 맞아요, 그 말이?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그 같이 술 먹었던 사람들 전부 탐문해서 예. 했더니 거꾸로 얘기해. 뭐요? 이 새끼 원래 술 욕심만 하고 엄청 처먹는데 그날은 유달리 술을 덜 처먹고 술값을 지가 내더래 처음으로. 그러고 그거 갔다는 거야. 이건 알리바이 하려고 친구들 잠깐 만나서 잠깐 만나. 뭐야 내가 술 사줄게. 그러고 술값 내야지 친구들이 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알리바이용으로 만들어 놓은 그거 건데 나중에. 예. 실제로는 무덤 팠지. 그렇죠. 원래 많이 처먹는 놈이 그날따라 덜 처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는 여전히 거짓말이고 네. 그 사이에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또 옵니다. 네네. 거기에 이 여성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처럼 좋은 오빠로 남아달라. 헤어지자. 네, 헤어지자 그 얘기죠. 그러니까 B가 그 말에는 이런 방법 말도 없어. 그냥 쉬는 시간에 볼래? 아니면 저녁에 볼래? 계속 만나자는 계속 만나자 그 거죠. 소리잖아. 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7월 24일 날 없어지기 전날도 3번 정도에 걸쳐서 둘이 통화했어요. 네. 7월 25일 날 없어진 날 카톡 대화는 딱 나옵니다. B의 집에서 만나기로. 만나기로 한 거네요. 그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B가 내가 피곤해서 집에서 자고 있을 테니까 직접 문 열고 들어와라 하면서 비번을 찍어줘. 그럼 만나기로 한 거 맞아요. 만난 거 네. 확실한 거죠 이게. 그리고 뭐 이 정도 광고도 되면 이제 게임 하고 끝난 그러니까. 거죠. 네. 이제 남은 거는 7월 31일 현재까지 이제 네. 남은 거는 머리 찾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새끼를 기소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머리를 찾는 거 이것만큼은 꼭 찾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CCTV로 천변을 또 혹시 우리가 확인 못한 CCTV가 민간이 설치한 뭐가 또 따로 있으면 거기서 또 비칠 수도 있잖아. 네. 그래서 CCTV를 또 다 다시 찾습니다. 눈에 띄는 거 말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7월 26일 날 B의 동선을 다시 한번 다른 CCTV가 혹시 있는지 네. 이제 찾기로 했는데 보면은 저 공내시 19분경에 나갔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나갔죠. 산책로 따라서 걷는 모습 나오고 아까 사각지대에서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놓쳤다고. 네, 네, 네.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마침 그 인근에 있는 사설 CCTV를 하나 찾았어요. 와, 천만다행이네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네. 사람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원거리에 있는 CCTV라 점이 이동하는 게 보여요. 점이. 너무 자세히 멀리 봐요. 있으니까. 그 찾은 CCTV가 워낙 먼 곳에 있어서 와, 먼 데서 비치는 그 장소니까 점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래도요. 그래서 그 점을 그래도 따라갔어요. 네. 형사들이 그 점을. 그래갖고 봤더니 04시 40분경에 방범 CCTV가 그 점을 따라가니까 방범 CCTV가 또 저쪽에 있네. 네. 그 CCTV를 확인했더니 백팩을 맨 사람이 빨간 모자를 쓰고 걸어가는 게 보여. 아, 맞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6인 거죠, 이게. 이때 뭔가를 버렸나 봐요. 응, 응. 그래서 그 지역으로 바로 경찰들이 채취견을 가지고 개 3마리를 가지고 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몸통하고 발견한 그 지점에서는 먼 곳이에요. 네. 다른 곳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채취견을 동원해 가지고 갔더니 가자마자 수색견 2마리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달려가. 달려가더니 네. 산책로를 따라서 한 615m 정도 되는 아래 그 목동교 밑에 네. 아까 또 그렇게 해놨잖아. 교각과 보 사이에 예. 까만 비닐봉지가 딱 끼워져 있어. 그러니까 이 새끼는 똑같네요. 응. 내가 보니까 이 다리 밑에 교각하고 이 보 사이 사이. 틈에다가 에다가 시신을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썩다가 뭐 떠밀려 내려가든지. 비가 오고 이러면 서서히 이제 녹아내려서 쓸려 내려가라 이런 의도야 이게. 그렇네요. 이게 그러니까 개들이 그 냄새를 냄새 맡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달려가서 그 이제 그 찾았어. 그래서 그 비닐봉지를 열어보니까 머리가 있습니다. 그 여성의 머리가 있고 정수리에 아유, 깊은 상처가 있어요. 둔기로 깐 겁니다. 그렇네요. 예. 종합적으로 보면 둔기로 때려서 정신을 잃게 하고 예. 그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제 목 부위에서도 그 압박근이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그 살해하고 톱 같은 거하고 식칼을 써가지고 그 단면이 나왔어요. 절단면이요. 톱을 쓴 자국, 예. 그다음에 식칼 쓴 자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목을 졸라서 일반적으로 살해하면 액살을 나면 설골이 골절돼요. 그렇죠. 여기. 목뼈가 부러진데 이 경우는 목뼈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목 졸라 살해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에서 봐야 되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목을 졸르면 버티는 과정에서 목뼈가 부러져요. 설골 골절이 오지만요. 이미 둔기로 때려갖고 거의 죽어있는 사람 목을 졸르면 버티지 않기 때문에 설골이 부러지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케이스가 있어요. 예, 예. 요거는 아마 경찰 되고자 하거나 우리 경험이 많지 않은 경찰관들이 좀 인식하면 좋을 그러게요. 상황입니다. 예. 액살은 거의가 설골골절을 수반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네. 아닙니다. 거의 죽어간 의식을 잃어서 죽어가는 사람은 목조를 때 반항하지 않기 때문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설골이 골절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저항이 서로 이렇게 힘이 서로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목뼈는 부러지지 않았던 거고
톱질했고 칼질했다는 거 아유. 시신을 분리할 때 네. 이게 드러나서 이 사건은 이제 수사가 종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빼도 박도 못하게 범인이 된 거예요. 명확하고 범인이고 8월 4일 날 요놈은 살인, 네. 사체 유기, 그다음에 사체 손괴 그렇죠. 예. 이걸로 구속 송치가 됐고요. 당일날 신상공개위원회 그 공개 결정 났어요. 자, 지금 이제 이름 말씀드릴게요. 네. 71년생, 즉 말하면 만 49세의 네. 중국 국적 유동수입니다. 에휴. 유동수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기억나시죠? 네. 저 머리 훌쩍 벗겨져 가지고 맞아요. 날카롭게 뜨고 반성도 안 하고 뻣뻣하게 나는 아니라고 계속. 기자들이 왔는데도 뻗대던 그 정 PD님이 이놈 올려줄 거죠? 그 유동수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동수 사건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이제 신상 공개하면서 유동수가 나온 겁니다. 이 사건은 용인 동부경찰서 강력 2팀의 김보람 형사, 진선준 형사, 신정훈 형사, 주효근 형사, 강한구 형사, 네. 한상윤 팀장, 아유, 네. 한 팀장이 저 베테랑이에요. 이 사건은 결국은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12월 15일 날 네. 검찰에서 사형구형합니다. 사형구형. 네. 이놈 사형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1심은 작년 2월 4일 날, 2021년 2월 4일 날 수원지방법원 형사 15부 네. 조휴옥 부장판사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잔인하고 결과 또한 아주 무겁다. 맞는 징역 거 35년을 줬어요. 근데 유기징역 검찰에서는 사형구형인데 무기징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징역을 35년을 준 겁니다. 그러고 한 5개월 있다가 예. 2021년 7월 16일이 돼가지고 네. 수원고등법원 형사 1부 네. 윤성식 부장판사가 맡았어요. 네. 거기에서 범행도 부인하고 네. 잔혹한 범죄 저질렀고 예. 범행 은폐했고 그렇죠. 허위 작성 메모지를 재판부에 제출해서 이놈은 아주 나쁜 놈이다 하고 이제 무기징역 줬는데 네. 조금 있다가 허위 작성 메모지 재판부 제출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가지고 징역 35년이었던 놈이 무기징역으로 올라갔어요. 상향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 석 달 정도 있다가 네. 2021년 10월 14일 날 대법원 2부 네. 주심은 민유숙 대법관이에요. 네. 이분이 무기징역을 확정을 해서 이 새끼는 유동수는 현재 무기네요. 무기징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메모지가 뭘까? 네. 2심에서 허위로 작성한 메모지를 재판부에 제출해가지고 재판부를 속이려고 했다 그 소리거든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 네. 유동수가 1심에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니고요. 진짜 죽였다고 하는 진범이 나한테 지가 죽였다는 그 메모지를 나한테 전달을 했어요. 내가 그거 경찰한테 제출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내 범행 사실은 전부 경찰이 조작한 거예요. 뭐 이렇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2심 재판부에 탁 내가 죽였습니다. 범인이라는 사람이 쓴 진범이라는. 그거를, 지가 써가지고 제출해서 이게 이 조선적이다 보니까 한국의 과학수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겁니다. 이거는 혼자 각본 쓰고 생쇼를 다 한 거죠. 그러네. 그것도 머리라고 뭐 그 빵 안에서 엄청 굴렸을 거 아니에요. 애새끼 보니까 아유. 멍청한 새끼.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거 진짜 놀고 있네 이 새끼 하는 집마다 반성이라고는 없잖아요. 반성이라고는 10원에 주도 없는 네. 놈 새끼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이고. 결국 이놈은 백팩 등산용 가방 뭐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시신 차곡차곡 갖다 날린 버리고.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얘는 지금 현재 무기징역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밥 처먹고 지금 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유동수 이놈 사건은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저도 우리 이거 예. 그 처음에 이거 그 막 보도 났을 때 뭐 저런 사건이 있다고 뭐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예, 그랬던 사건이. 그러니까 이거 오원춘이 그 다음에 박춘봉이 네. 그 다음에 김하일이 막 이어지면서 토막살인 사건이 이제 이 조선족에서 일어난다 하는 아주 그냥 정설처럼 막
토막사 사건 일으키는 사람은 전부 저 조선족이다 하는 식으로 그건 약간, 근데 네.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그거 말고 내국인이 토막살인하고 나쁜 짓 한 건 훨씬 많습니다. 그죠. 수로 그런데 보면 숫자에 비해서 다른 또 그 저 교포나 이런 그 다른 민족들하고는 또 좀 더 많았어요. 물론 조선족이 압도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사라져 가고 있었어요. 김하일이 이제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그만 정도 이제 없지. 네. 저 이미지도 좀 바꾸자. 꼭 그런 건 아니지. 맞아요. 이해해주는 입장이 돼가지고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유동수가 또 빵 때려버린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조선족 조선 동포 사회에는 이 사람이 끼친 약이 엄청나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제 뭐 토막살인하고 그 잔혹범죄하고 그냥 조선족하고 이어지는 뭐 맞잖아요. 그런 인식을 주기까지 막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포비아 현상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절대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절대 다수가 정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해요. 물론 나와갖고 어영병하면서 저 한국이 봉으로 생각하고 하고 돈이나 벌고 사라지겠다는 그 생각 가진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어떤 그 이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 목욕탕에 가니까 이제 그 네. 현직에 세신사? 있을 때도 못 밀었지만 세신사. 네. 세신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목욕탕 내에 그 담배 피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아, 그 그래요? 담배를 네. 가서 한 대 이렇게 피고 있는데 세신사예요 그분이. 네네. 뜨 보더니 통화합니다 어딘가에다가 네. 통화하는데 오늘 몇 개 했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 25개 뭐 어쩌고 해 그러고 뭘 했다는 얘기일까 그러더니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때밀으라고 그 가서 누워 있는 사람들을 개수로 개로. 표현하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그러니까 25명 밀었다는 소리를 네. 오늘 25개 했다고 그러고 그 아이. 열이 확 받더라고 그 소리 들으니까. 그러게요. 그 담배 피다 말고 아저씨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어찌됐건 동포고 당신네들한테 잘해주고 일자리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 그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이제 그런 얘기도 한 적 있는데 그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조건, 한국을 무작정 이용하고 나는 돈만 벌고 사라지면 그만이고 내가 동포라서 한국에 대한 남다른 그 어떤 생각이 있다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도 없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엄청나게 느리고 게으름 피우고 시간만 때우고 돈 받아가고. 이렇게 돈만 받아가려고 밝히는 사람들 없는 거 아니에요. 보여요,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우리나라 나와서 그 중국에 있는 연변에 있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고 맞아요. 네. 그런 사람이 더 많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없어야죠. 없어져야 돼요. 네, 맞아요. 오늘은 유동수 네. 옛 연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옛 불륜이죠. 그죠 그냥 뭐 불륜이지 그냥. 불륜 배우자가 서로 토막살인 있었으니까. 사건. 예. 205번째 유동수 사건을 했는데 토막살인 사건은 할 때마다 좀 불편하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